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입니다. 항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9번째 시간이네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 시간이죠. 설마 아직도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없겠죠? 제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 성의가 좀 있잖아요. 이 문제 만드느라고 제가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그런 성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아직도 문제를 안 푸셨다면 마지막 문제는 꼭 풀고 이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럼 아직 안 푸셨다면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늘 강의에 앞서서 늘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 복습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죠? 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get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set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get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 검색한다고 했어요. 근데 set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로 객체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set과 get은 비대칭적이다 라고 했죠. 네.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잠깐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셋을 할 때 바로 객체에다가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에크마 지금 스크립트 3점대 버전까지는 이렇게 해요. 근데 5점대 버전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셋을 할 때 우선 get처럼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속성의 디스크립터를 갖고 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맨 처음에 어떤 내가 속성 P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속성을 프로토타입 체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의 디스크립터가 존재를 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3점대 버전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존재를 한다면 이게 writable, 그러니까 쓰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요. 자, 아셨죠? 자, 쓰기가 가능하지 않다라면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쓰기가 가능하다라면 이제 바로 객체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네, 아셨죠?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도 다시 이 부분까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에크마 5 이상, 6, 7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고 나서 또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뭐죠? 자, 모든 객체에 내가 특정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자, 특정 속성. 모든 객체예요. 모든 객체. 예, 모든 객체의 특정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자,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다가 해당 속성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또 배운 게 있어요. 자, 내가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생성자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가 new를 해서 fn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프로토타입을 변경해서 또 내가 new를 했으면 이 두 개의 프로토타입 체인이 달라진다, 변경된다 라고 했어요. 자, 아셨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특히 프로토타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면접이나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한번 오늘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일까요? 자, 무슨 문제일까요? 참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좀 친절하죠. 그쵸? 벌써 힌트가 딱 있어요. 자, 함수명이 이렇게 있죠.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어보세요. 클로저. 그래요. 좋네요. 혹시 저만 크게 읽은 건 아니죠?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럴 땐 좀 크게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클로저. 자, 클로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가 길고 뭐 어렵지만 뭐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가면 이전 문제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아주 거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게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변수 스코프, 그리고 변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호이스팅 할 때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바 A가 이것은 어떻게 동작한다고 했죠? 이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작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인터프린트 시점에 우리가 변수 테이블이라는 걸 생성하고 이 변수 테이블을 생성해서 이 A라는 값을 추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실행하는 시점에 자, 우선 이 A에 있는 값을 찾아요. 변수 테이블에. 근데 A의 값이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형태죠. 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변수 테이블 지금은 존재하는데 변수 테이블에 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네, 글로벌을 변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A 값을 만들고 거기다 2를 넣는다고 했어요. 자, 설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제가 이거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외우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바빠서 못 외우셨다면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면접 보기 전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코프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효 범위예요. 유효 범위.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유효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이게 왜 중요한지, 프로그래밍으로 왜 중요한지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니까, 면접 대비니까, 네, 좀 다른 시간이니까.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어휘적 유효 범위를 가져요. 자, 보세요. 어휘적 유효 범위. 와, 벌써부터 진짜 포기하고 싶어지시죠? 어렵잖아요. 어휘적 유효 범위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원래 클로저부터는 고급 주제예요. 고급 주제. 그러니까 말부터 굉장히 고급져야 돼요. 남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영어로 하면 렉시컬 스코프라고도 해요. 자, 이게 뭐냐? 우선 반대말부터 알아봐야 돼요. 자, 어휘적 스코프. 이거의 반대말은 동적 스코프 해요. 자, 동적 유효 범위가 뭐냐면 함수가 실행되는 유효 범위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휘적 유효 범위가 뭐냐? 그럼 함수가 정의된 유효 범위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함수
정의 얘는 함수 실행.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 콘솔 로그를 찍었어요. 아우터 fn을 실행시켜가지고. 그럼 아우터 fn을 실행시킨 결과값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네, 2번이 될까요? 1, 2, 3. 자, 답이 2일까요? 3일까요? 그래요. 자, 당연히 2가 답이 됩니다. 자, 아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런 문제예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어요. x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그리고 inner fn을 실행을 했어요. 그쵸? inner fn에 뭐예요? 1 더하기 x를 했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3이 나오려면 x가 2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정답은 2를 가리치는 게 아니라 1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동적 유효 범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함수가 실행되는 범위예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적 유효 범위라면 함수 실행을 하기 전에 x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쵸? 그리고 2를 넣고 f를 실행했으니까 이 x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바스크립트는 어휘적 유효 범위를 가지니까 이 함수가 정의될 시점을 보는 거예요. 자, 함수가 정의될 때 이 x값은 이 상위 위에 스코프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 즉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좋습니다. 자,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스코프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상위는 전역이에요. 전역. 자, 어휘적 유효 범위 했죠. 그리고 최상위는 전역 객체가 있어요. 글로벌 그 브라우저라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윈도우라든지 도큐먼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스코프를 만드는 거, 이건 또 3점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3점대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선언과 캐치문이 있을 경우에만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크마 6 이상부터는 블럭부터 스코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래서 블록 스코프를 갖고 있는 변수가 존재를 하죠. 콘스트라던가 또는 렛. 이거는 블록 스코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있는 스코프는, 자, 그리고 중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스코프는 밖에 있는 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 있는 스코프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건 전역 객체인 거예요. 자, 전역 객체만 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서 A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A를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I 값 이렇게 있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전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역 변수 테이블에 지금 뭐가 있어요? A가 있습니다. 그쵸? A가 있죠? 이건 펑션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아셨죠? 자,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얘를 너무 크게 그렸네요. 조그맣게 그립시다. 자, 실행을 하면 요거죠. 아니죠. 이거는 지금 A 아니에요. A를 실행하면 지금 이거의 스코프, 지금 밖의 스코프는 전역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I, 그리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B, 여기다가 펑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를 실행합니다. B를 실행하면, 아이고, 너무 적네요. 여기다가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I가 있고, 그리고 C가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I값, 그리고 I값엔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아셨죠? 그리고 다음에 C를 실행을 합니다. C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콘솔 I를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콘솔 I를 찾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콘솔 I를 찾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흥미도가 떨어져요.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 흥미도가 되게 떨어지는 문제였죠. 자, 때에 따라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함수형 언어라고 해요. 제가 전에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함수형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함수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그냥 함수형 언어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자세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은 또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선 간단하게만 생각할게요. 간단하게.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함수를 데이터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함수를 데이터로 생각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자, 인제값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또 함수를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오, 자, 좋아요. 이런 걸 고개 함수라고 해요. High Ordered Function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만 알아둡시다. 뭐 그런 게 있다 라고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보세요. fn을 실행을 했어요. 그쵸? fn을 실행을 했는데 이 반환값으로 함수를 반환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쵸?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두 개를 실행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여기는 지금 1이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신기하냐? 자, 이게 왜 신기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기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fn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 fn을 실행했을 때 여기 함수를 결과값으로 받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게 1번을 여기다가 주는 거잖아요. 1 값을. 그렇잖아요. 지금 위에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정의를 할 때 해당 x의 값이 물리는 거예요. 지금 1이 물리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에서 그 함수를 한 결과값으로 x를 반환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fn1을 실행을 하면 얘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x값을 1을 줬기 때문에. 자, 아셨죠? 자, 그러면 2를 주면 어떻게 돼요?
x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함수 선언될 시점에 이 x값이 2로 되어 있는 거죠. 테이블이. 자, 볼게요. 우리 그림을 한번 계속 그려봅시다. 자, 전역에 지금 fn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전역. g, 글로벌이에요. 자, 아셨죠? 이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자,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때 fn이 새로 생성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지금 fn 1을 한 경우에요. fn에 1을 한 경우에 지금 x값을 1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fn 2를 한 경우에 x값이 2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fn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f1을 실행하는 거죠. 자, f1을 실행을 하면 지금 지금 x값을 찾는데 x값이 지금 1이 나오니까 얘는 결과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f2를 실행하면 지금 결과값이 2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되게 신기한 현상이 또 있어요. 자, 뭐냐면 분명 자바스크립트는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를 해서 함수 실행이 완료되면 사용된 변수를 초기화해야 해요.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가 돼요. 분명 지금 이게 fn 실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값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1 함수를 실행했는데 지금 x값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스코프 클로저라고 해요. 이런 걸 바로 클로저라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